지방정부가 재정이 안 되니까 저긴 땅을 팔아야 되잖아. 땅이 안 팔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 유령회사를 하나 명패를 걸어서 지방정부가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은행에 가서 땅 산다고 돈 빌려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와. 그러면 그 회사가 가진 돈에다가 땅을 그 회사로 넘겨주는 거지. 99년 사용 권한을. 땅을 넘겨주는 거죠. 그 결국 뭐예요? 회사를 통했지만 결국은 지방정부가 은행 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 서울특별시가 우리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재정이 예를 들면 종로구가 국민은행에서 돈 빌려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 저 이제 퍼센트를 보면요, 저게 뭐냐면은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호남성이 42.3%고요. 뭐가 42.3%?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매각한 땅 중에 지방 정부가 세운 공사에 매각한 땅이 몇 프로냐 이거지. 호남 정부가 42.3%. 그러니까 돈을 돌려가지고 빌린 거죠. 한 바퀴 돌려서 지방 정부가. 그게 지방 정부가 매각한 땅 중에 42.3%가 돈 돌려서 빌리기 위해서 빌린 돈으로 해서 지방 정부 수입 잡은 돈이고 감숙성이 88.8%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재정에 고갈돼서 공사를 내세워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공사로 하여금 토지 매입을 시켜가지고 그 토지 매각 대금을 지방 정부 그걸로 쓰는 거죠. 재정으로. 2021년 전반기 매각분 중에 각 성마다 좀 다른데 42.3%에서 88.8%가 이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남성은 4,113억 위안을 이 기간에 매각을 했어요. 그 어제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호남성이 40조 우리로 치면 한 160원 되지 않나? 저거 160원, 170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60조, 70조 원이죠, 저게. 그러니까 올해 전반기에만 호남성이 매각한 토지가 그 중에 절반쯤 해당하는 42.3%가 돌려막기 한 거다 이거예요. 은행 돈으로. 그러니까 한 70조를 매각했는데 그 중에서 한 30조 정도가 나머지 40조는 또 뭘로 또 돌려막은 건지 모르는 거고 밝혀진 것만.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세계대전급의 천하대란이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유럽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일본 봐도 그렇고 중국 봐도 그렇고 편안한 데가 하나도 없어. 다 자기 나름의 문제를 갖고 막 백척간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세계대란이지. 세계대전이지. 그 며칠 전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세계대전급의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발표하면서 이제 알았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제2차 세계대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제2차 세계대전은 1937년 동아시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 다시 써야 돼요. 중일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세계질서를 일제가 깨뜨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서양이 그걸 방관했기 때문에 세계대전이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2018년 미중 대립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 뿌리로 올라가면 2014년 크리미아와 우크라이나와 그러니까 조지아에 대한 러시아 침공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정식 시작은 언제냐? 제2차 대전은 정식 시작은 1939년 유럽에서 폴란드를 나치와 소련이 분할 점령하면서 세계대전이 시작했습니다. 유럽전쟁이. 지금의 천하대란은 2022년 2월 24일 날 유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 전쟁 중입니다. 단 이때 미국이 참으로 영악하고 미국이 아까 그 반응형 전략으로 참으로 냉혹하고 참으로 냉정하게
우크라의 힘을 조절함으로써 진행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러시아 뼈를 노곤노곤하게 삭히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를 통틀은 진짜 세계대전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 전쟁은 아마 2023년에 우크라 전쟁이 종식될 겁니다. 보통 그렇게 내다봐요. 미국의 그 전쟁 전략가들은. 러시아가 진압되고 벨라루스, 북코카서스가 체첸 공화국 있고 이런데요. 요번에 그 다자스탄 그 굉장히 격렬한 징집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데 거기가 북코카서스입니다. 코카서스 산맥 북쪽 사면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 여러 개 모여 있는 거. 북코카서스 연방지구. 그 다음에 남부 연방. 저거는 이제 소치 같은 거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아조프해와 흑해 남쪽. 그러니까 동쪽 그 연안 지역. 그래서 지금 러시아 법에 의하면 크리미아와 세바스토폴이 남부 연방 지구에 속해 있었고요. 이번에 합병을 의결함으로써 러시아 법에 의하면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돈바스 인민공화국, 자포리지아 인민공화국, 헤르손 인민공화국, 무려 4개의 인민공화국이 우리 대위대한 러시아의 남부 연방 지구에 소속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러시아의 영토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거기가 흔들흔들 할 겁니다. 남부 연방. 거기도 좀 입장들이 다르거든요. 중앙아시아가 완전 이제 내놓고 노골적으로 이탈할 겁니다. 지금도 뭐 노골적이지만. 그리고 중국 침몰이 더 가속될 겁니다. 내년에. 자, 세계 제2차 대전은 1945년 종전이 되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시작함으로써 끝났어요. 그럼 지금의 천하대란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중국 내부의 몸살이 임계치가 돼서 중국에서 뭔가 우당탕궁탕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 급변 사태와 북한 자유화의 찬스가 옵니다. 그 찬스가 실현됨으로써 지금의 천하대란이 챕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딱 보면 대한민국이 최대 승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천하대란에.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출발점이 좋아요. 2020년, 2021년 코로나 와중에서 코로나를 잘 막고 집단 면역을 강력하게 획득하고 경제를 안 물러나게 방어한 나라 몇 개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중입니다. 거기다 이게 참 특이한 게 문재인 때문에 이걸 한 게 아니에요. 고생한 국민들, 고생한 의료진들 때문에 한 거죠. 전문가 집단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뭘 하려고 그랬냐. 게슈타포식 동선 추적하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별로 그렇게 뭐 노선은 안 맞지만 그 말이야 전광훈이가 말이지 광화문에서 말이야 8.15 집회를 하면서 팍 터진 거야. 거기 간 사람들 다 전화해. 그리고 거기 그저 고발할까 생각 중인데 거기 말이야 그 종로구 그 통신탑에 다 접속한 사람 전화해. 제가 아는 종로구 그 경복궁역에 사는 사람 전화 와서 집회 가셨나요? 예? 아니 8월 15일 날 광화문에 집회 가셨으니까 통신기지국에 연결돼 있죠. 8월 15일 날 집회가 있었습니까? 아 지금 농담하십니까? 집회 가셨잖아요. 아, 집회가 어디 있었는데요? 아 광화문에 있었다니까요. 아 저 거기 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전화 받은 사람이 이 동네에 꽉 찼어요. 그 동네에. 참나. 이 게슈타포 동선 추적이죠. 거기다가 그 백국장 좀 나와보시라니까 연락해봐. 당신 그 모아놓고서 그 언제야? 2020년 그치? 2020년 가을에 그것도 한 10월쯤 9월쯤에 아 중국 백신 뭐 시노팜 좋습니다. 좋다는 얘기 들리던데요. 그거 좀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신을 안 만드는 다국적 기업, 거대 제약사들이 그 보사부 앞에 줄을 서가지고 중국 좀 연결해달라고 로비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백국장 그래서 신호판 맞고 사셨나? 좋다며. 그때 그 누구지 보사부장 박머식이 그 11월인가 국회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그 선진국에서 첨단 백신 잘 개발되고 있다는데 도입 서두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좀 비싸서요. 우리나라는 뭐 괜찮아서 좀 기다렸다가 추이를 봐서 협상력이 좀 높아지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얘들은 지금 중국이 하던 식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문재인이가 잘 막아서 코로나를 막은 게 아닙니다. 코로나를 견딘 게 아니에요. 문재인에도 불구하고 견딘 겁니다. 백국장 그거 거의 그 국민 생명 위협 사범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 조사해서. 그때 보건사회부 산업정책국장인가 그랬습니다. 백씨라는 걸 기억해요. 제가. 백씨들이 다 착한데 왜 저런 인간이 있나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또 그다음에 천하대란 속의 경제운영 지금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희 지금 윤석열 정부 제가 오늘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 딱 구별해서 말씀드릴게요. 외교, 안보, 국방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 사법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안 망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달러 초강세 못 피합니다, 저거. 미국이 돈을 얼마나 풀어놨는데 남들이 죽던 말던 달러 뭐 자이언트 스텝인지 몬스터러스 스텝인지 괴물 스텝인지 거인 스텝인지 막 밟아서 이제 막 이자율을 막 올리니까 미국 경제를 냉각시키겠다는 거거든. 그런데다가 우크라 전쟁이 있으니까 두 개가 따따블로 해가지고 달러가 몸값이 금값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달러 초강세 못 피한다고. 오케이, 우리 그 현실로 인정하자. 현실로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저게 무슨 문제를 갖고 오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제조업 공동화와 중산층 몰락을 갖고 와요. 비정상적으로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미국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잖아. 비정상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다들 뭐 그러니까 저기 뭐야 한나절만 개 좀 산보 좀 시켜줘. 가서 시켜드릴게요. 전번에 내가 15달러 줬지 시간당. 그럼 저번에 3시간 하니까 45달러 주면 되겠네. 에이 우리 저기 아저씨 왜 그래. 진짜 세상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요새 22달러예요. 66달러 내세요. 요새 미국서 그런 일이에요. 개 3시간 산보 지켜주고 60달러. 그러니 거기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밖에다 어떻게 팔 거야. 거기다가 하루만 일해도 괜찮으니까 나머지 5일은 댕자댕자 놀거든. 그러니까 전국 각지가 다 서플라이 체인 마비야. 사람이 안 나오는데 납기를 맞출 수가 없고 배달을 못 하죠. 그 미국 서플라이 체인이 왜 마비되어 있냐? 전문제 때문에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 초강세 피할 수 없고 달러 초강세 가고 한편으로는 뭐 삼성, 현대자동차 기업 좋은 거라며? 그거 약치, 유인, 납치해. 초일리 기업 약치, 유인, 납치, 카르텔 두목 바이든입니다. 부두목 이제 가셨으니까 욕할게요.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뭐 카말라 해리스가 한국의 IRA 걱정합니다. 제가 가서 잘 해볼게요. 그 사람 그런 입 발린 소리요. 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지 마세요. 지금 자기도 죽을 자리에 가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박살날 것 같고 저거 뭐를 하겠어요. 아무 고려 안 해줘요. 초일리 기업 약취유인 납치 카르텔입니다. 그 조직이 그렇게 됐어요. 바이든 민주당. 자, 그런데 이제 현대, 삼성, 기아가 그럼 바보냐? 바보가 아니죠. 되치게 한다고요. 삼성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마 암 인수를 결정을 하면 나 암 인수 하려고 그러는데 나 못하게 할 거요? 그럼 나 뒤끝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은 나중에 여차했을 때 중국 제재할 때 난 참가 안 할 텐데.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 삼성이 그랬잖아요. 중국과 협의해야 된다. 협의해서 칩4는 하되 구체적인 행보에 들어가면 중국과 협의를 하면서 하겠다. 삼성 입장 아니야. 옛날에 요새 평론하는 사람들은 1980년대 일본 반도체를 죽이듯이 지금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무식한 소리죠.
그런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1980년대 세계에서 반도체 제일 많이 만든 데가 어디예요? 아, 일본 기업 어디 아니에요? 뭐 푸지츠 뭐 이런 데 아닙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웃기지 마세요. IBM입니다. 그때는 PC가 없었어요. 반도체 쓰는 거는 무기 쪽 하고요. 근데 무기는 양도 발표 안 해. 그때는 저기 루트 128, 저기 그 보스턴, 매사추세츠 그쪽이에요. 실리콘밸리가 없을 때 1980년대. 일반 민간 쪽에서는 서버밖에 없어요. PC가 없어요. 그럼 서버 그때 제일 많이 만든 데가 어디예요? IBM이에요. 그래서 IBM이 밖에서 안 팔아서 그렇지 칩을 제일 많이 만든 데예요. 밖에서 파는 걸로 일본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일반 민수 시장과 관계가 별로 없는 물건이었어요. 규모도 작고 지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죽이고 살리고 해요. 쉽게 할 수 있어. 지금은요? 제 여기 안에 반도체 지금 몇 개 갖고 있어요. 엄청 갖고 있어요. 이 안에. 뿐만인가요? 여기 저기 이어패드 이 안에 이 이어패드 안에 제가 지금 반도체 몇 개 들고 있어요. 엄청 갖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좀 촌스러워 가지고 이거 저기 손목형 그 단말을 안 차고 있는 거지. 그것까지 하면 또 엄청 갖고 있어. 지금 민수 시장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큰 흐름이에요. 이걸 어떻게 죽이고 살려? 거기다 이것만 갖고 있나 삼성이? 휴대폰, 디스플레이를 물건을 만든 가전, TV 그것만 갖고 있나? 5G 통신 장비 그것만 갖고 있나? SoC를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쓰면 여기 넣는 저기 휴대폰용 AP칩 그것도 팔기도 하죠. 삼성 AP칩. 그러니까 그거 사가지고 중국 애들이 저기 폰 만들잖아. 삼성 AP칩 하위 기종 사서. 쌀라 하면서 삼성 AP칩 팔아요. 그래서 삼성 폰이에요. 그 중국 폰이. 그 껍데기 까고 나서 중앙에 들어있는 거 보면. 그 통신 AP칩 파는 데가 삼성하고 퀄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폰을 만들겠다 그러면 삼성 칩을 사서 쓸까? AP를 퀄컴을 사서 쓸까? 그러죠. 그거밖에 없는 거야, 둘.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이걸 삼성을 어떻게 미국의 손을 봐? 못 봐요. 그냥 심플리 못 봐. 삼성 입장에서는 당신이 나보고 당신들이 우리 보고 칩4해서 나중에 중국 칠 때 좀 협조해라 이 소리죠. 네, 그러면 그래도 그 너무 몰아서 치면 그 곤란하니까 그때도 중국이랑 좀 상의해서 하긴 할게요. 근데 나 저 암 좀 인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셔? 그것도 옛날에 엔비디아 인수하는 거 방해하듯이 너 나한테 규제 걸어서 못 인수한다 그러실 것 같아. 이 태도지. 몰라 삼성의 암 인수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뜻이 있다면 그 태도예요. 지금 태도가. 현대 기아차요? 잘 됐지. 미국에서 지금 저거 그 전기차 못 판다니까 노조 불러가지고 야 니들이 반대해서 미국에 그때 우리가 공장 짓자 그랬잖아. 근데 니들 반대해서 못 지었잖아. 야 니들 좀 머리 좀 깨고 살아라. 그 빨간 머리띠 두르고 뭐 언제까지 그러고 살라. 이거 노조 조지고 있는 거 아니야. 노조 길들이고. 그러면서 죽는 소리 해가면서 멕시코에 전기차 라인 만들고 알라바마 전기차 라인 만들고 조지아 공장 서두르고. 현대 기아차도 이제 놓았죠. 어떻게 보면. 미국을 빌어서 노조를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게요, 기업이요. 실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이 상황이 오면 이 상황이어서 거기서 좋고 저 상황이 오면 저 상황이어서 좋고 다 그 위기와 기회가 다 버무려져 있어요. 저런 집들은 큰 집이 되나서. 실력 있는 큰 집들이라 세계적 회사라 그냥 이거면 위기여서 죽을 것 같고 저거면 기회여서 살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동전의 앞뒷면 같이 온다고요.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위기고. 미국이 우리 좀 고생시켜? 오케이. 왜 고생시키지? 아, 공장이 늦어져서 고생시키겠구나. 오케이. 공장 왜 늦었지? 또 노조애들이 반대했잖아. 야, 니들 와봐 임마. 바이든 이름 적혀진 그 재떨이 가지고 퍽 치면서 니들 때문에 다 망해 생겼잖아. 니들 앞으로도 그럴래? 같이 망하자는 소리야?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래 놓고 뒤로는 이제 빨리 멕시코에 전기차하고 빨리 알리바바 전기차 라인 같이 해갖고 지금 얼른 해서 몇 개월 만에 전기차 생산해서 넣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LG는 뭐예요?
미국 공장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캐나다 가니까 거기 니켈 광산도 있고 좋던데 캐나다에 그냥 짓게요. 광물 자원 지역이랑 같이 가겠다는 거거든. 배터리를 어떻게 광물 자원과 별도로 분리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 LG랑 우리 삼성 SDI 몇 군데 몇 개는 저기 그 광물의 채굴서부터 정년, 그 채굴에서 정년까지를 중국이 담당하거든요. 인고트 만드는 데까지를. 인고트라 그러겠죠. 그 정년 덩어리. 거기까지를 총괄적으로 광해, 그러니까 이 광산 공해를 덜 발생시키고 효율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것도 LG하고 아마 삼성 SDI가. 그러니까 몸값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그 공정에 대한 특허도 많이 갖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런 데들은 바보 아니에요. 저 바이든 저렇게 민주당 저렇게 저기 그 아주 그 기업을 우습게 보고 세계 초일류 기업을 약취유인 납치하려고 시도하면은 그 팔 이렇게 꺾어 갖고 다시 뒤집어 갖고 되치게 한다고요. 너무 걱정들 마세요. 그래서 인플레를 막고 지금 이렇게 미국 대비 환율이 툭툭툭 떨어져 가고 있죠. 저는 그거 뭐 개인들이 사고 뭐 저것 때문에 기업이 사가지고 한 50원, 80원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보면. 정부도 발표하잖아. 외국 투기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개인과 기업들이 사갖고 막 이 환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 맞아. 달러 예금하세요. 달러 자산 하세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팍 높여놓으면 외환 투기 세력이 못 들어와. 투기를 해서 따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세상 일이 다 빛과 그림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도 달러 대비 환율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다른 주요 통화 대비해서는 환율이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와중에도 우리가 인플레 막고 경제 성장을 유지를 하면 대승이에요. 지금 인플레 가장 잘 막는 경제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이 와중에도 경제 성장이 그래도 조금씩 계속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남들은 망해서 자빠지고 있는데 여기가 안 물러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로 체력을 기르면서 군사력 키우면서 중국 약화를 기다리는 거지. 그 어느 순간 중국이 약화돼서 뭔가 좀 내부적인 몸살이 있고 이러면서 북한 진입 기회가 열려요. 그때 미국 보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계선을 압록강, 도만강으로 가져갑시다. 동맹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런 그 큰 일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씨앗이 정신의 전쟁, 문화, 교육 이게 씨앗이 중요한데 이 윤 정부가 이걸 너무 못해. 이주호 같은 사람에게 교육부 장관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외교, 안보, 군사, 경제, 사법, 경찰, 공안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뭐 MBC 까보니까 야 그거 민영화, YTN 그거 민영화, KBS 그거는 돈 걷는 거 저기 수금 그거 한전 수금 그 병행 수금하는 거 그거 갈라야 돼. 불법이니까 일종의. 그렇게 해서 손보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거 다. 그런 건 잘해요. 제가 봐도 잘해. 걔가 봐도 잘 두고 안 서두르고 잘해요. 그런데 교육 어떻게 풀어가야지, 정신 어떻게 풀어가야지, 문화 어떻게 거기에서는 답이 없어요. 개념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쉽고 마음이 안 됐고 좀 화도 나고 안타깝고. 예를 들어서 뭐 이주호 뭐 AI 교육?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AI란 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게더링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두 번째는 가야 할 룰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이주호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당신 말이야.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본적으로 방향 정할 수 있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그 기계 지능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냐 이거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교육은 기술이 아니라고. 기본적인 가치 판단이 있다고. AI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알파고 바둑이잖아. 그건 가야 될 길이 있어. 끝나고 나서 개가해서 이기는 게 목표고. 룰이 명확해. 9개 룰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둑이. 흑이 한 집 두면 흑이 먼저 둔다. 흑이 한 집 두면 백이 한 집 둔다. 생로가 막히면 죽는다. 생로가 막혀서 포위됐지만 집이 2개가 있으면 산다. 뭐 이런 그 바둑의 룰이 9개인가 밖에 안 돼요. 굉장히 단순한 룰이. 그 9개 룰을 가지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짜갖고 얘한테 집어넣어. 목표는 정해져 있어. 목표가 정해져 있고 룰은 단순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고. 그래놓고 얘를 바둑을 2개 만들어요. 처음에 둘 때는 18급도 안 돼. 그 다음에 두면 17급. 계속 두면서 올라가. 그래서 드디어는 이창호도 이겨. 이게 AI의 대표적 케이스거든요. 이주호한테 내가 묻고 싶은 거 있어. 당신 AI라는 게 뭐를 AI라고 정의하냐를 묻고 싶어. 어디 시건방진 소리 하고 있어. 저런 자를 서울시 교육감 망쳐놓은 정말 천박한 기능주의적 기회주의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시켜놓으니 저 윤석열 정부가 진짜 교육과 문화 정신에 대해서는 마인드셋이 없구나.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사법경찰, 기타 공안과 관계된 기타 정책들을 잘 풀고 있기 때문에 망국은 아닙니다. 그걸 위로로 삼아야 되는 건지 참으로 씁쓸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